안녕하세요, 친구들. 국어 심화반 특강 5번째 시간이에요. 한글학교는 오늘이 6주째인데 한글학교의 반이 벌써 지나갔네요. 친구들도 남아있는 6주 동안도 더 열심히 또 공부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지난주부터 선생님이랑 어휘를 먼저 공부하고 있는데, 자, 함께 볼까요? 생각 열기, 다음 상황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우리 반 학급 자랑으로 무엇을 할지 어떻게 결정하면 좋을까요? 반에서 학급 자랑을 하네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반별로, 클래스별로 자기들이 뭘 잘하는지 탤런트 쇼 같은 걸 준비하는 걸 학급 자랑이라고 해요. 무엇을 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어떻게 결정할까요? 어떤 걸 할까요? 물어보는 것 같네요. 그때 제일 뒤에 있는 안경을 쓴 친구가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해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조사라고 하네요. 조사해서 정한다. 그렇게 말하네요. 자,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한 까닭,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생님이 왜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했죠, 그렇죠? 네, 왜 했을까? 까닭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 학급 자랑이 언제 열리는지 알려주려고. 2번 학급 자랑을 무엇으로 할지 정하려고. 3번 학급 자랑에 참여할 사람을 정하려고. 자,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할지라고 물었네요. 무엇을 할지 물어봤네요. 근데 여기서는 언제라고 말했고요. 여기서는 무엇으로 할지라고 말했고 여기서는 사람을 정한대요. 자, 그러면 질문한 까닭, 이유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본문에 있는 텍스트가 말해주는 것 그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언제는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도 말이 없었고 무엇을 할지 정하려고 했죠, 선생님이. 자,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자세히 읽어보면 답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학급 자랑 종목을 정하기 위해 무엇을 하기로 했나요? 친구가 한 명 하나, 둘, 세 명, 네 명, 5명의 친구가 있는데 다 하고 싶은 게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친구는 뭘 원하는지, 2번 친구는 뭘 원하는지, 3번 친구는 뭘 원하는지, 4번 친구, 5번 친구들은 뭘 원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리서치처럼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로 했어요? 선생님이랑 친구들은 조사를 하기로 했어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investigation이나 examine 같은 걸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냥 대충 보는 거 아니고 한 명 한 명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거를 조사한다고 말해요. 만약에 우리 집에 의자가 몇 개 있는지 조사해 보자고 하면 하나하나 의자를 살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살펴야 되겠죠?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렇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조사해 본다는 뜻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생각 펼치기 1번. 친구들이 혹시 프린트물을 가지고 있으면 프린트물을 읽고요. 아니면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봐요. 조사하다는 무슨 뜻일지 짐작해보고, 짐작하다는 건 guess 해보라는 거죠.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봅시다. 자, 조사하다는 전화하는 건가요? 두 번째, 알아보는 건가요? 세 번째, 궁금하다. 네 번째, 필요하다. 어떤 뜻이라고 했죠, 선생님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알아보는 거죠. 알아보다. 그러면 답은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될까요?
알아보다. 궁금한 건 curious 한 거고요. 전화는 그러니까 call 하는 거죠. 필요한 거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가? 우리 need를 찾아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은 아까 단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조사하다, 하나는 해결하다예요. 자, 조사하다라는 뜻은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다, investigation이나 examine 같은 그런 걸 조사한다고 말했죠. 무언가를 확실히 알려고 찾아볼 때 조사하다라는 말을 써요. 누가 범인인지 조사하는 거예요. 누가 범인인지 확실히 알려고 자세히 살펴보는 걸 조사하다라고 해요. 뭐가 맞는지 조사하다, 사건을 조사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을 조사하다. 찾아보는 거예요.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하다와 관련, 이거는 똑같 same meaning은 아니에요. same meaning은 아니고 해결하다라는 건 solve 한다는 거예요. 어떤 problem이 있는데 그 문제를 solve 하거나 settle 하거나 resolve 하거나 아니면 fix 하는 거. 그런 거를 해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떡하지? 이 프로블럼은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거나 이리저리 관련된 일을 처리할 때 해결하다를 써요. 문제를 해결하다, 사건을 해결하다.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거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친구들이 뜻을 잘 기억해 보세요. 비슷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사하고 조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낱말을 한번 같이 써볼까요? 옆에 노트가 있거나 한 친구들은 노트에 써보고요. 혹시 잘 안되는 친구는 손가락으로 한번 써봐도 될 것 같아요. 혹시 프린트물이 있는 친구는 프린트물에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써볼까요? 조사하다. 어려운 글씨는 없네요. 조사하다. 많이 쓰는 단어죠. 이번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지 생각해 봤어? 누가 물어보면 나 조금만 더 애마존에서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말해줄게.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자세히 살펴본다는 뜻이죠. 그죠? 그렇게도 쓸 수 있어요. 조사하다는 자세히 살펴보거나, 조사하다는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다라는 뜻입니다. 찾아보는 거예요. 자, investigation이랑 examine을 기억하세요. examine을 기억하세요. 자, 조사하다와 가장 관련이 있는 그림은 어느 걸까요? 이게 친구들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조사하다랑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관련이 있다는 건 연결이 되는 거, 그죠? 미닝이 비슷한 걸 뜻하는 거겠죠? 얘는 운동하고 있고, 얘는 친구들이랑 자동차 길을 가고 있네요. 여기는 아저씨가, 함정 아저씨가, 형사 아저씨가, 폴리스 아저씨가, 디텍티브 아저씨가 지금 자세히 조사하고 있죠? 조사와 관련된 건 바로 요거예요. 맞아요. 3번. 그림과 어울리는, 여기 그림이 있네요. 그림과 어울리는 문장 센텐스를 찾아서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연결하여 봅시다. 자, 여기는 개구리가 있고요. 여기는 뭐 과일 같은 게 나와 있네요. 그래프가 있네요. 이건 다이어그램인가?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무엇인지 조사했네요. 그래프로 정리했어요. 개구리의 일생을 조사해서 그림으로 정리했어요. 둘 다 조사를 했는데 하나는 좋아하는 과일, 하나는 개구리의 일생이죠. 개구리의 라이프 서클이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과일로, 이 친구는 개구리죠. 그죠? 근데 다 이걸 어떻게 했냐면 조사해서 만든 거예요. 조사해서. 조사를 해야지 이런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길을 따라가며 조사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을 same meaning을 찾으라는 거죠. 그렇죠? 비슷한 낱말을 찾아봅시다. 이런 비슷한 낱말이란 말도 많이 쓰는 말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조사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친구가 길을 따라가나 보네요. 조사는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쵸? 그리고 대답하는 건 아니니까 살펴보다로 가야 되나 봐요. 살펴보다. 자, 살펴보다에서 알아보다도 되긴 되죠. 알아보다. 자세히 알아보죠. 연구하는 것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리서치 하는 거죠. 그리고 과일집으로 가게 되네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알아보고 연구해서 스터디 하는 거예요. 그죠? 조사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가려는 과일 바구니 과일을 많이 가지러 가게 됐네요. 비슷한 낱말들은 살펴보다, 알아보다, 연구하다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조사하다가 바르게 쓰인 문장에 모두 동그라미 해봅시다. 바르게 쓰였다는 건 right란 뜻이죠. 그죠? 적절하다는 뜻이에요. 바르다. 선생님이 전에 적절하다란 말을 우리 배웠었죠. 그죠? just right. 바르게 쓰인 문장에 모두 동그라미 해봅시다. 내가 깜빡 조사하고 열쇠를 놓고 와버렸어. 깜빡 조사하고 깜빡 공부했다는 건데 깜빡 열심히 찾아보다가 열쇠를 놓고 와버렸다. 조금 말이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열심히 조사해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일 거예요. 조사를 열심히 하면 그죠? 방법이 있을 수도 있죠. 제가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자기가 뭔가 조사를 했네요. 연구를 했죠. 그죠? 스터디를 했죠. 근데 깜빡 조사하고 열쇠를 놓고 와버린 건 이상한 것 같아요. 말이. 그쵸? 깜빡 잊어버려서 이건 아니고 이건 열심히 조사했으니까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또 발표할 수가 있죠.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한국에 있는 공익광고협의회 좋은 광고들, 사람들한테 좋은 뜻을 알려주는 광고를 공익광고라고 해요. 공익, 모든 사람한테 좋은 그런 퍼블릭을 위한 광고예요. 그런 광고에 나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를 죽이는 컵, 나무를 살리는 컵. 두 개가 있네요. 어떤 컵은 나무를 죽이는 컵이고 어떤 컵은 나무를 살리는 컵이래요. 어떤 컵이 나무를 죽일까요? 페이퍼 컵이죠. 페이퍼 컵. 일회용 컵.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거, 그죠? 페이퍼 컵. 종이컵. 한국말로는 종이컵. 종이컵은 뭘로 만들죠? 나무로 만들어요. 종이는 나무로 만드니까 나무를 많이 베어서 나무가 많이 없어지겠죠. 우리가 쓰는 종이컵이 너무너무 많아서 나무를 진짜 많이 잘라야 된대요. 이때까지 많이 자란 나무들이 애마존이나 이런 데서 막 자라고 있는데 그런 걸 막 베어내서 몇천 그릇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베어서 우리 종이컵을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이컵 한 번만 쓰는 컵을 쓰면은 나무를 죽이는 컵이 되겠죠. 그렇구나. 그런데 나무컵 말고 유리로 된 컵, 이런 도자기로 된 컵을 쓰면 나무는 필요 없죠. 흙으로 만드는 거니까 이런 거. 흙으로 만들면 흙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나무를 자를 필요도 없으니까 이거는 나무를 살리는 컵이 되겠나 봐요. 흙으로 만드는 도자기. 세라믹 컵이죠. 세라믹 컵. 자, 그러면 이건 뭘 말해주는 건지 한번 친구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자, 그림에 나타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문제, 풀어야 될 문제, 리solve 해야 될 문제가 있대요. 그게 뭘까요? 아무래도 나무 얘기겠죠. 나무. 근데 나무가 죽는 거? 뭐 그런 문제겠죠. 나무를 어떻게 하면 좀 안 죽일 수 있을까? 그런 걸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포스터에 보면. 그리고 조사 내용이 있네요. 뭔가 리서치한 게 있네요. 조사 내용이 스터디한 내용이 있어요. 조사 내용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일까? 이거랑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되겠죠. 뭘 조사했는지 한번 볼까요? 문제는 일단 뭔지 우리가 한번 찾아봐요. 많은 나무가 병에 걸림. 병에 걸린 건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그쵸? 종이컵을 많이 사용함. 사람들이 종이컵을 많이 사용한대요. 종이컵을, 그죠?
근데 종이컵이 3번. 종이컵이 쉽게 찢어짐. 종이컵은 쉽게 찢어지는 거긴 하지만 나무랑은 상관없는 것 같네요. 그쵸? 쉽게 찢어지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나무가 병에 걸려서 이제 조사 공부 스터디를 했는데 잘 죽지 않는 나무의 종류 조사하기. 병에 걸렸으면 잘 안 죽는 나무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만 이거 나무가 종이컵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죠? 1번은 아닌 것 같아. 종이컵이랑은 상관없어요. 종이컵이 아니야. 그렇죠? 2번 종이컵을 많이 사용함. 종이컵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 조사하기. 종이컵 말고 다른 걸 쓰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까 뭐였어요? 이거 그냥 유리컵. 종이컵 말고 도자기컵, 세라믹컵 이런 거 쓰면 괜찮다는 거 여기 지금 보여줬죠, 그쵸? 좀 왠지 이거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조사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종이컵이 쉽게 찢어짐. 잘 찢어지지 않는 종이컵을 만드는 방법 조사하기. 종이컵이 쉽게 찢어진다는 말은 없었죠. 많이 사용해서 나무가 많이 죽는다는 거였죠. 자, 어떤 걸까요, 친구들? 지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그쵸? 맞아요. 종이컵을 많이 사용해서 나무가 죽으니까 종이컵 말고 다른 걸 써보자 하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림. 잘했어요. 친구들은 더 큰 친구들이니까 이런 걸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조사하다, 해결하다 같이 한번 써보고요. 조사하다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트레이스 할 수 있게 하얀 색깔 글씨가 나와 있죠. 친구들도 조사하다 이렇게 따라서 써보세요. 선생님은 친구들이 책을 프린트하면 좋겠는데 그럼 연습할 수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 자꾸 써보면 받아쓰기나 글자를 쓰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작은 거지만 좀 귀찮지만 꼭 한 번씩 써보세요. 찾아보다.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해결하다는 문제를 풀거나 일을 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앞에서 했었죠. 그죠? 써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 낱말을 쓰고 문장을 읽어봅시다. 일단은 먼저 한번 써볼까요? 조사, 해결. 선생님이 일단 이 PPT를 보내줄 거니까 혹시 이 PPT를 컴퓨터에서 써보고 싶은 친구들은 그렇게 써봐도 될 것 같아요. 해결하다도 써볼게요. 해결하다. 자, 문장을 먼저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촌락과 도시의 모습 조사하기. 도시는 city죠, city, 그지? 촌락은 시골이에요. 컨트리사이드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을 촌락이라고 해요. 그리고 곱셈을 그런 도시에 각자 모습들이 있는데 모양이 있는데 어떤 모양이 있는지 시골은 어떤지 도시는 어떤지 조사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곱셈 multiplication이죠. 곱셈을 이용해서 문제 선생님이 퀘스천을 해줬는데 그걸 푸는 거죠. solve 하는 거죠. 그렇죠? 곱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풀어 볼까요?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조사하다. 자, 보니까 이런 것도 보니까 뭔가 한국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포스터 같죠? 인터넷에 나오는. 그리고 뭐 어디서 나왔는지 공유누리라는 데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자, 서비스가 있는데 만족했는지 조사. 리서치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좋았어. 만족했는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만족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잘 해주시면 감사로 커피 쿠폰을 드린대요. 그래서 얼마나 잘 좋아했는지를 체크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게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할 때 조사라는 말 많이 써요. 자, 만족도 조사.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요. 다 하고 났더니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뭔가 조사를 했더니 조사해 주셔서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했죠. 그리고는 적립 돈을 주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선택해서 받을 수 있나 봐요.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메시지로 올 수 있어요. 아, 조사라는 건 내가 이렇게 체크하고 리서치하고 자세히 알아보는데 참여해 준 거예요. 의견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어느 로열 아저씨가 쓴, 여기는 로열 아저씨가 쓴 로열 오피스에서 지금 쓴 거예요. 근데 경찰이 경찰 조사한대요. 경찰이 뭔가를 조사한대요. 그럼 어떻게 대응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나? 경찰이 조사하면 로열 아저씨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려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investigate 할 때 조사라는 말, 경찰이 조사한다고 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경찰 조사죠. 선생님도 아이들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하고 치링하면 치링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할 수 있는 거 자세히 알아보는 거죠. 그럴 때 많이 써요. 자, 그리고 해결하다라는 말을 아까 배웠었죠. 해결. 그랬더니 여기 수학책에 문제 해결의 길잡이, 가이드라는 뜻이죠. 길잡이는 어떤 수학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가이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책 같은 거 쓸 때 해결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또 볼까요? 자, 잘했어요. 우리 친구도 오늘 경찰 조사하다와 해결하다 두 가지를 배웠고요. 우리 숫자 세기 연습 한번 해볼까요? 보지 않고 하나 둘부터 우리 100까지 한번 세어봐요. 하나 둘부터 10까지 먼저 세고 그 다음에 10, 20 이렇게 넘어가서 한번 세보도록 해요. 안 보고 셀 수 있는 친구들은 앞에 보지 말고 기억으로 이렇게 한번 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여든, 아흔, 백. 어떻게 잘 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도 중간에 한번 틀렸네. 열하나, 열둘 했네요. 자,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열부터 스물, 서른 이렇게 선생님처럼 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위도 이제 읽을 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가 1자리고요. 여기가 10자리예요. 그래서 읽을 때 하나씩 공을 세는 거예요. 자리를.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1억이구나 하고 읽을 수 있는 거. 이게 숫자가 너무 많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공이 몇 개인지 세는 것도 좋고 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면서 세도 괜찮아요. 자, 0,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20, 30 이렇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 0,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0, 만, 10만. 자, 이렇게 잘 못 외워도 입으로 연습하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하다 보면 나중엔 쉽게 말이 나와서 잘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 꼭 같이 한번 이걸 세는 걸 연습해 보세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0, 1, 2, 3, 4, 5, 6, 7, 8, 9, 10, 11, 10. 미안해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올라갔었죠? 이렇게 친구들이 연습해보세요. 스스로. 자, 잠깐 쉬는 타임처럼 우리 한번 세종학당 유튜브 같이 볼까요? 아우, 맛있겠네요. 새우 보세요. 한국의 시장이에요. 한국 전통시장엔 모든 물건이 다 있는 것 같다. 볼거리도 많고. 맞아요. 아까 삼식이라는 장면 봤어?
진짜 신기하게 생겼더라. 난 삼식이 들고 사진까지 찍었는데 우와. 이게 뭐야? 너 표정 너무 웃겨. 이렇게 남겨두면 나중에 힘들 때 보고 있을 수 있잖아. 아, 나도 사진 찍을 걸. 아깝다. 얘들아, 내가 맛있는 음식 사줄게. 벌써 시장 맛집도 다 찾아놨어. 가자. 오, 먹는 거 다 좋아? 가자. 가자. 한국말 진짜 잘하네요. 재밌는데 지금 맛있는 거 먹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팥을 넣어서 만든 칼국수예요. 맛있겠다. 팥 칼국수. 먹자. 네, 감사합니다. 오. 사파, 지금 뭐 넣은 거야? 아, 소금 검색해봤는데 막칼국수에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하면 더 맛있대. 진짜? 그럼 이거 뭐지? 그거 설탕. 달달한 맛을 더 내고 싶을 때는 설탕을 넣는 거야. 나 설탕은 좀 더 넣을래. 달콤해야 또 맛이잖아. 설탕 많이 안 넣어도 맛있는 것 같은데? 그래, 케빈. 적당히 넣어. 너무 달면 많이 못 먹을지도 모르잖아. 으에. 봐봐, 너무 많이 넣었지? 어쩐지 간도 안 보고 푹푹 떠서 먹더라.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줄래? 그럼 내가 부끄러워지잖아. 그래, 뭐. 한국말 진짜 잘한다, 그쵸? 우리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어요. 팥 칼국수도 맛있어 보이네요. 팥칼국수를 처음 먹어본 케빈이 간을 못 맞췄네요. 맞아요.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방금 본 영상에서 많이 나온 표현이 뭐였죠? 바로 자나유입니다. 자나유는 듣는 사람도 이미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주로 사이가 가깝고 친한 사람과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윗사람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이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남겨두면 나중에 힘들 때 보고 있을 수 있잖아. 나 설탕은 좀 더 넣을래. 달콤해야 또 맛이잖아. 그래, 케빈. 적당히 넣어. 너무 달면 많이 못 먹을지도 모르잖아.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줄래? 그럼 내가 부끄러워지잖아. 자나유는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저한테 물어봐요. 꼭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여행을 가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건 당연히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행자 보험에 드는 게 좋지. 여행 가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직장에서 같은 팀 동료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까 아침 회의 때 뭘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다음 회의 때 준비해야 할 것들을 메모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떠세요? 앞으로 자나요를 사용해서 친구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쵸?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뭐 이렇게 쓸 때 자나요라는 말을 많이 쓰죠. 또 다른 또 표현들이 있는 들을 한번 우리 찾아봐요. 근데 이 자나요는 듣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면 그 친구가 이미 들었죠. 그쵸?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쓸 때만 쓰는 표현이에요. 이거 맛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다 먹어본 거예요. 아무도 먹어본 게 아닌데 이거 맛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만 아는 때 쓰는 말은 아니에요. 맞아 맞아 이거 진짜 맛있어. 이렇게 서로 맞장구를 칠 수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엄마 우리 학교에 늦었잖아요. 엄마도 아는 거예요. 늦은 걸. 미안해. 이렇게 엄마가 대답하겠죠.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부끄럽잖아요. 그래, 참 부끄럽지. 이렇게 대답하면서 이야기할 때 쓰죠. 그래서 듣는 사람도 맞아 라고 할 수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거 너무 무겁잖아요. 혼자 들 수가 없겠는데. 그래, 고마워. 같이 들어줘서.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시험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잘 못 쳤잖아요. 나도 그래, 맞아. 라고 맞장구를 칠 수 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 미안해. 하고 서로가 알고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친구들도 집에서 엄마나 동생들한테 한번 이 말을 연습해 보세요. 참 재밌는 표현들이 참 많죠, 그쵸?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쓰는 표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은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친구들도 꼭 익혀두세요. 자, 꿈이 자라는 국어는 읽기 연습을 하는 시간이죠. 아직은 그렇게 읽기가 어려운 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은 띄어 읽기를 하다가 오늘은 띄어 읽으면서 실감나게 읽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1번 실감나게 읽기. 오늘은 실감나게 읽기가 나온 띄어 읽기에서 실감나게 읽기. 그냥 리얼하게 읽는다는 말이에요. 자, 이야기 속 인물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니면 토끼나 거북이 우리 스토리 읽을 때 나레이터가 재미있게 읽어줄 때가 있죠. 그것처럼 이야기 속 인물이 말하는 것처럼 거기 나오는 여기 만화에 나오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읽는 걸 진짜 실감나게 리얼하게 읽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만화를 보고 실감나게 읽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띄어 읽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비슷한 의미가 있는 말. 의미가 있는 말. 글자를 너무 못 쓰네요. 있는 말. 붙여서 읽기. 붙여서 읽기. 배웠었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띄어 읽으면서 이번에는 실감나게 액터리 된 것처럼 그렇게 한번 읽어보는 걸 읽기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얼른 집에 가서 상장 받은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지. 이걸 실감나게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 얼굴을 보니까 엄청 신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런 신나고 즐거운 기분이 이 아이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얼른 집에 가서 상장 받은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지. 상을 받아서 너무 기쁜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딱 뛰어가고 있어요. 다녀왔습니다. 유진이 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하겠죠. 네,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어머니, 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친구가 어떤 느낌인지, 어떤 기분인지, 또 엄마는 어떻게 말하는지 그림하고 글자들을 보면서 실감나게 읽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에요. 자, 친구들이 지금 이 글은 짧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잠깐 퍼즈하고 글을 읽으면서 한번 연습해 보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실감나게 읽기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번, 유진이의 기분을 생각해 봅시다. 유진이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신났죠? 신나. 그리고 또 행복하고요. 아, 행복해. 상을 받았으니까요. proud 하겠죠? proud. 아니, 한국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응? 어쨌든 신나고 행복하고 좀 자랑스럽고, 그쵸? 한국말로는 proud한 건 자랑스럽고, 자,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유진이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말해 봅시다. 얼른 집에 가서 상장 받은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지. 어떻게 하면 실감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른 집에 가서, 우리도 좀 끊어서 읽어야 되겠죠? 상장 받은 것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연결해서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신나는 목소리로 말해야겠죠. 행복한 목소리. 행복.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머니! 저 학교에서 상장 받았어요. 큰 소리로 말하겠죠. 큰 소리로. 그리고 자랑스럽게. 친구들이 다시 한번 실감나게 말해봅시다.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읽으면 된대요. 자, 실감나게 읽기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실감나게 읽는 것이란 이야기의 인물이 된 것처럼 생생하게 읽는 것을 말해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감나게 읽으면 이야기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어머니 저 학교에서 상장 받았어요. 이러면 뭐 별로 무슨 뜻인지 미닝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근데 엄마 학교에서 상장 받았어요. 그러면 미닝은 아직 안 들어와도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행복한 일이 있나 봐 하고 이야기를 understand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감나게 읽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읽는 것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계속 한번 봐요. 실감나게 읽는 이제 방법을 한번 알아보세요. 실감나게 읽기는 이야기의 인물이 된 것처럼, 주인공이 된 캐릭터이 된 것처럼 생생하게 읽는 것입니다. 다음 만화를 보고 소연의 말을, 소년이죠, 소년. 소연이 아니고 여기 보면 소년, 남자이죠, 보이죠. 소년의 말을 실감나게 읽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실감나게 읽을 수 있을까요? 한번 그냥 읽어볼까요? 심심해.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어디 있니? 늑대는 없어요. 심심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실감나게 읽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짐작해야 돼요. 우리 짐작한다는 말 자꾸 배웠는데, 그쵸? 짐작하다. 그 다음에 알맞은 목소리의 크기와 말투를 생각하면 실감나게 읽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마음. 스토리를 보면서 실감나게 읽으려면, 리얼하게 읽으려면 캐릭터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돼요. 자, 1번에 심심해. 마음이 어떨까요? 심심하고 boring하고 뭐 그런 거, 그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목소리의 크기, 또 말투가 어떤지 생각해야 된대요. 자,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 이런 목소리 크기로 이 스토리에 제대로 말을 해줄 수 없겠죠. 심심해. 뭐 이렇게 큰 소리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목소리 크기는 어떤지, 말투는 어떤지,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심심해.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어딨니? 늑대는 없어요. 심심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친구가 좀 좋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화가 났죠. 그쵸? 놀리는 것처럼. 자, 그래서 친구가 놀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고, 늑대가 나타났다는 큰 소리로 진짜 위험한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했겠죠. 그쵸? 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늑대가 어딨니? 하고 화가 났어요. 늑대가 없으니까.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화난 음성이라든지 그리고 친구의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하면서 친구들도 한번 잠깐 포즈하고 읽어보세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소년의 말을 보고 마음을 짐작해 봅시다. 실감나게 읽는 방법. 아까 마음이 있다 그랬죠? 마음. 심심해. 마음이 어떨까요? 심심. 그쵸? 지루하고 심심하고 너무 재미없고, 그쵸? 그런 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알아야 돼요. 글을 읽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 어때요? 기분이 흥미진진하죠. 흥미진진. 재밌다. 늑대는 없어요. 심심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놀리는 마음이죠. 놀리는 마음. 나쁜 마음.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나쁜 마음이 있네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목소리 크기 어울리는 말투를 연결해 볼까요? 아, 심심해. 빠르고 큰 목, 아, 심심해. 아닌 것 같죠? 그 다음에 따분하고 졸린 목소리. 아, 심심해. 야, 이런 목소리겠죠? 아, 심심해. 미안해 하는 목소리로. 아, 심심해. 뭐 이건 아닌 것 같죠? 그러면 얘는 따분하고 졸린 목소리. 늑대가 나타났다. 미안해 하는 목소리일까요? 늑대가 나타났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늑대가 나타났다. 큰 목소리로 빠르게. 늑대는 없어요. 심심해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나쁜 마음이야. 아까 그림에는 그랬는데 미안해 하는 목소리네요. 늑대는 없어요. 제가 심심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미안해 하는 목소리가 맞다 보네요. 선생님이 마음을 잘못 보았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미안한 마음이라고 고치면 되겠죠. 이렇게 자기가 짐작한 마음대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소년이 한 말을 다시 한번 친구들이 실감나게 읽어보세요. 자, 실감나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마음을 스토리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요. 그리고 말투를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실감나는 목소리로 글을 이제 읽어보는데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이걸 읽어볼 거예요. 실감나게 읽으려면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마음을 일단 1번, 그죠? 1번, 마음을 짐작하고 두 번째, 알맞은 목소리의 크기와 말투로 읽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띄어 읽기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죠? 의미가 비슷한 것끼리. 것 모아서. 그죠? 우리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일단은 어디서 읽어야 될지, 끊어서 읽어야 될지 한번 볼까요? 깊은 숲속에 뱀이 살고 있었습니다.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쳇! 맨날 자기만 앞장서 가고. 맨날 자기만 앞장서 가고. 어느 날 마침내 꼬리는 머리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머리야, 왜 나는 널 따라다니기만 해야 하니? 아니면 나는 널 따라다니기만 해야 하니? 이렇게 잘라볼까? 너무 기니까. 게다가 넌 나에게 어디로 갈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가잖아. 나도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 나도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말을 들은 뱀의 머리가 꼬리에게 말했습니다. 꼬리야, 너는 눈이 없어서 앞을 볼 수 없잖니? 게다가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귀도 없잖아. 너와 난 한 몸이니 우리가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머리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꼬리는 끼어들어 어로 바꿉시다. 버럭 화를 냈습니다. 흥, 어림없어. 이제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거야. 그렇게 알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거야는 하나로 뭉쳐볼까요? 그렇게 알아. 그렇죠? 그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앞장서 가던 꼬리는 얼마 가지 못하고 따가운 가시덤불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머리발을 들을 걸. 이게 무슨 꼴이람. 이렇게 나눠서 읽을 수 있겠죠? 그렇죠? 친구들이 한번 이번에는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글을 실감나게 읽어봅시다. 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마음을 짐작해 봅시다. 자, 꼬리랑 오늘 나왔던 애들이 누구가 두고 있었죠? 머리랑 머리, 꼬리는 화가 났어요. 그쵸? 머리는 좀 미안해하는 것 같죠? 그쵸? 그렇지만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안해하고 그래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그쵸? 한번 봅시다. 쳇! 만날 자기만 앞장서 가고. 쳇! 만날 자기만 앞장서 가고 차분한 목소리로 침착하게. 이건 좀 아닌 것 같네요.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투덜대며. 쳇! 맞죠? 그죠? 쳇!
채 만날 자기만 앞장. 자, 그러면 후회하는 건 아닌 것 같죠? 비슷하게 해볼게요. 차분하고 침착하게 해볼게요. 우리가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아이고 머리말을 들을 걸, 이게 무슨 꼴이람, 후회하면서. 그쵸? 자, 이제 친구들이 앞에 있는 글이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직접 읽어보세요. 일부러 선생님이 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읽는 걸 연습할 수 있게요. 그리고 읽어본 다음에 친구들이 얼마나 더 잘했는지, 실감나게 읽었는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 책뿐만 아니고 미국 책도 읽을 때 이렇게 실감나게 읽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책 그리고 한 권 가지고 실감나게 읽기를 한번 이번 주간 동안 연습해보세요. 자, 깊은 숲속에 뱀이 살고 있었습니다. 뱀의 꼬리는 언제나 머리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채! 만날 자기만 앞장서 가고 어느 날 마침내 꼬리는 머리에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머리야, 왜 나는 널 따라다니기만 해야 하니? 게다가 넌 나에게 어디로 갈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가잖아. 나도 내 마음대로 가고 싶어. 이 말을 들은 뱀의 머리가 꼬리에게 말했습니다. 꼬리야, 너는 눈이 없어서 앞을 볼 수 없잖니? 게다가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귀도 없잖아. 너와 난 한 몸이니 우리가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머리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꼬리는 끼어들어 버럭 화를 냈습니다. 흥, 어림없어. 이제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거야. 그렇게 알아? 앞장서 가던 꼬리는 얼마 가지 못하고 따가운 가시덤불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머리 말을 들을 걸, 이게 무슨 꼴이람. 친구들 목소리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했고요. 그럼 또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재미있게 공부해봐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재미있게 책들을 읽어보세요. 안녕, 바이.